네,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 현재 팩트TV와 고발뉴스와 팩트TV 합동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팽목항 현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 이쪽으로부터 관매도에서 사고 현장에서 돌아오고 있는 해경배 또는 바지선들이 이쪽으로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 저기 해경척 한 척이 머물고 있는데요. 보통 시신을 인양했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들어와서 쭉 따라서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이시는 우측 방향 이쪽으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 우측 방향에 시신이 인양이 되면요, 현장에 도착해서 바로 구급대원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당시 발견됐을 때 당시 시신의 상태를 확인해서 유가족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곳에 시신 확인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노란색 크레인이 보이셨을 겁니다. 저 노란색 크레인이 지금 현재 논란이라면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의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저 장비가 어제 여러분 10시 생중계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전혀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경 측에서 당초 허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저 바지선을 이끌고 그리고 수많은 장비, 구조 장비를 싣고 사고 현장으로 갔었는데요. 아쉽게도 도착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왔을 때 해경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우리가 당초 허락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충분히 녹화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사고 현장에 도착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해경 측과 1시간 동안의 협상을 거쳤습니다. 즉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바지선을 어떤 곳에 정착을 시켜서, 즉 투묘를 시켜서 사고에서 구조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만약 불허했다면 1시간 동안 협상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물어봤겠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즉 말바꾸기 해경이 또 한 번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유가족의 마음 또는 희생자,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또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었던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구조 작업을 원활히 이끌라 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과연 해경이 지금 항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던 찰나 벌써 사고 발생 8일째가 됐습니다. 현 시각 집계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탑승 인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476명, 즉 476명이라고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조된 인원은 174명. 사실 구조라고 볼 수도 없죠. 본인 스스로 탈출했던 사람들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희생자 숫자가 연일 늘어가고 있습니다. 150명. 저희가 어제 10시 생중계 때는 121명이었는데요. 밤사이 또 29구의 시신이 인양돼서 이곳 팽목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실종자 수는 152명입니다. 계속해서 이 희생자 숫자가 실종자 숫자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실종자 숫자가 생존자, 구조자의 숫자로 바뀌길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계속 가져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생존자가 나와야 합니다. 구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에어포켓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보시는 분들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심각한 회의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동대처가 지금과 같았다면 생존자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인 잠수정이요, 사고 발생 6일째 만에 도착을 했고 크랩 기계라고 하죠. 그런 것이 선체 내부에 진입할 수 없었고 유속이 빨라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고 발생 7일째 만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왜 하루 또는 이틀 만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어제 프랑스 채널 3채널이었죠. 프랑스 트와 방송에서 우리나라 그 팽목항에 도착한 시신의 현황, 시신의 사진을, 동영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여줬는데요. 그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본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의 시신 모습에
붓기도 별로 없는 모습. 즉 어쩌면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그 희생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나와서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을 내놓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점점 더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해경의 늑장 대처, 그리고 정부 당국의 남탓, 즉 책임 전가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21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선장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 라고 밝혔죠.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국내 여론은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했습니다. 즉 책임자는 선장이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죠. 이에 반해서 외신들은 그 의견, 박근혜 대통령의 성명을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가디언지는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라는 강한 헤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이 뜻은 선장의 잘못이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데 행정부 수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어쩌면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겠는가? 라고 강하게 규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을 남겼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기에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가적 비극에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도 신용과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이 세월호 참사처럼 큰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었던 늑장 대응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정부 당국이 그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기하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동양에서는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이 왜 정부 당국은 아직도 선장의 탓이다, 먼저 탈출한 승무원의 탓이다 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초동 대처를 잘못한 해경의 탓, 그 해경을 지휘하고 있는 재난본부 대책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를 이끌고 있는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 그 장관을 유지하고 있는 총리, 그 위에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직접 당사자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보호한 당연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 당국의 늑장 대처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부끄러운 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한 번 각성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한 번 더 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곳 현장에는 삼류 정부 당국과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만 있습니다. 국민만 인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정부 당국의 대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8일째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생존자가 한 명이라도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 말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었던 정오 브리핑 진행한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이었습니다. 저희는 저녁 5시에 다시 한 번 더 브리핑 때 찾아뵙겠습니다.